지난 3년간 코스트의 연구 영역 경험과 지난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는데요. 저희가 PM사 수행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의 경험들 그리고 항상 트렌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분석. 먼저 사회경제 트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2024 키워드는 드래곤아이즈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저희 관광산업과 관계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그리고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입니다. 버라이어티 가격은 뭐 여행 산업 쪽으로 생각한다면 변동가이죠. 뭐 가치나 취향, 뭐 판매 채널에 따라서 그리고 이 타겟군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관광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는 시점은 이미 지났고, 이제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가 미래 전략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 이러한 디지털 대응 시대에 뒤처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개인과 그리고 조직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토 소비입니다. 이 뭐 유진스의 노래로도 유명하죠. 디토. 나도 뭐.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인플루언서가 추천한다고, 연예인이 추천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와 취향이 맞을 때 내가 그 고민 없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조사나 그런 부분들 없이 바로 이제 그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소비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들은 트렌드 코리아 2024년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관광산업에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챗GPT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의 2023년도 트렌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 8가지 키워드로 대답했다는 트렌드 코리아 자료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관광산업 또는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산업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내세운 트렌드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챗GPT에 대한 부분들, 생성형 AI 툴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이거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관광산업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챗GPT가 정말 이 캐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디지털 경험 강화, 건강과 웰빙, 관심 증가, 그리고 맞춤형 제품과 개인화, 로컬 및 지역적인 경험 강조, 소셜미디어 쇼핑 확대, 이런 부분들은 챗GPT가 말을 하지만 관광산업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자, KTO 관광 트렌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광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변화나 이제 기술적, 경제적 환경, 정치적 변화는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살펴봤지만 역시 이제 KTO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SNS,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그 고환율, 저성장, 또한 이제 친환경과 ESG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국제분쟁과 전쟁, 이러한 부분들의 사회 변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광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2024 트렌드를 루트라고 제안을 KTO에서는 합니다. 자, 루트 중에 먼저 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이 있는 여행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웰니스 관광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웰니스 관광은 2024년도에만 올해에만 국한된 트렌드일까요? 라는 부분에서 우리 자료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2년 4월 발표 자료입니다. 2022년 4월에 발표했다면 아마도 이 데이터는 2021년이 될 거예요. 그럼 팬데믹이 한참 시작되어서 이제 절정으로 이제 갈 무렵입니다. 자, 이때 이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부분은 이제 한번 봅시다. 위기 회복의 시대, 웰니스 치유 여행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2년 4월 자료에 2023년에서 2025년 트렌드를 전망할 때 웰니스 치유 여행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이러한 조짐이 2022년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024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트렌드가 쉼이 있는 여행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2025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웰니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었고, 2004년도에 특히 또 웰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단발성으로 우리가 트렌드가 유행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인가는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이다. 그리고 웰니스 관광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행들에 대해서, 여행 테마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각 테마들 속에서 웰니스 요소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건강한 삶, 휴식, 의미 추구, 충실한 체험, 질병의 예방과 관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뭐 여행 가면 야, 이거 먹는 게 남는 거 아니야? 잘 먹어야지 여행이지. 뭐 폭식, 뭐 평소에 뭐 많이 드시지도 않는 분들이 여행 가면 정말 뷔페에 가서 몇 접시는 기본적으로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스트레스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떠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떠나고 나서도 이제 뭐 쇼핑에, 뭐 집 걱정에, 그리고 또한 이제 뭐 같이 간 구성원들 간의 마찰 등등, 이 여행 스트레스가, 이 여행을 스트레스 풀러 갔는데 오히려 이제 이 여행 속에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음, 이 뭐 밖에 나갔으니까 오늘은 조금 내가 오버해도 괜찮아,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가음이 완전 일상화되었던 뭐 여행의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낮은 수면의 질도 문제죠. 뭐 여행 가면 제대로 잔 적이 있습니까? 뭐 이거 아침 일찍부터 이제 투어 일정 시작되고, 중간중간 쇼핑센터 들러줘야 되고, 또 이제 투어 끝나고 나면 야시장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잠은 언제 잡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평소에 운동을 잘 하던 사람도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이 그 시간 맞춰 운동을 할 수 없고 거의 뭐 여행 가서 운동하는 경우는 뭐 걷거나 이제 특수 목적 여행, 트레킹 여행을 하지 않는 한은 뭐 운동은 이제 평상시 하던 운동조차도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행이었다면 앞으로의 여행은 체계적, 규칙적이고 내가 운동했으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거나 이제 헬스클럽이 있는 뭐 도시 또 헬스클럽이 있는 이제 숙소에 묵으면서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것 그리고 여러 군데를 둘러보는 것보다는 한 군데 머무르면서 나의 패턴들을 시키면서 또 여행을 즐거움을 찾겠다는 웰리스 관광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웰리스 관광 쪽에서 조금 주목할 지표들을 좀 보자면 웰리스 관광 부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미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 언급된 2015년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글로벌하게는 아시람이라는 곳을 많이 방문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원 같은 곳입니다. 명상과 이제 그리고 요가를 하는 곳인데 이러한 곳을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떠나게 되고요. 그 목적성은 이제 웰리스의 중요한 이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웰리스라고 생각하면 뭐 스파, 뭐 마사지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또 음식도 이제 건강한 지역의 건강한 고유의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형태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제 비건의 그리고 이제 정신적 수양을 하는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웰리스가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웰리스를 볼 때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의 그 웰리스적인 요소들이 여행 곳곳에 깊숙이 이제 파고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웰리스 부분은 이 웰리스의 목적을 극대화시켜서 수련에 가까운 이제 형태로 목적성 여행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데 지금 개별 관광객들한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도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리시케시 같은 곳에 요가 명상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인도의 관광 도시입니다. 이런 곳을 방문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그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제가 뭐 발리 우붓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면 뭐 한 달 뭐 시간만 된다면 한 달 정도 체류를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를 배웁니다. 뭐 요가를 배운다든지 클래스를 하나 끊어서 그래서 또 서핑을 이제 배운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하나를 배우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을 기준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일과는 일상과 유사하게끔 꾸려갑니다. 큰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거죠. 아침에 조깅하면 즐거운 게 또 뭐냐면 이제 그 즐기면서 그 조깅을 즐기면서도 주변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꽃시장을 준비하는 꾸따의 사람들, 뭐 우붓의 사람들 그리고 과일 시장을 여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침 조깅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서핑을 강습받는다든지 아니면 요가를 이제 강습받는다든지 하고 오후부터는 이제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이러한 형태들로서 이제 저는 그 여행을 다녔거든요. 또 국내 여행 역시도 좀 수련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명상을 하는 곳은 이제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곳입니다. 이 붓다 선원이라는 곳인데 이게는 이제 미얀마 스님의 미 이제 명상을 가르치는 곳인데 보통 저는 이제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이곳에서 묵은 수행하면서 이제 모든 디지털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을 하는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우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휴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고행에 가까운 수련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휴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들이 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러한 형태가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저게 지난 쪽에 가도 이제 단마 코리아라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명상을 하는 곳, 유발 할라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런 곳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는 명상과 요가 이런 이제 뭐 싱잉볼 뭐 이런 형태를 좀 체험하고 싶다 이러면 뭐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시도 있고 그리고 뭐 충북 쪽에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 뭐 충주 쪽에 있는 이런 곳도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약간은 이제 휴식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수련 쪽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웰리스가 향후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반면에는 모든 여행 요소에 건강한 그 여행을 추구하는 이러한 부분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루트에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 또 올해에 이제 좀 특징적인 키워드를 손꼽아 봐라면 원포인트 여행과 나만의 명소 여행입니다. 어, 그 단일 테마와 활동을 목적으로 원포인트로 여행 가는 형태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박물관과 그 전시관 그리고 이제 빵지순례 등이 종종 언급이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많이 동감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나만의 명소 여행이라고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관광지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숨은 관광지 중심으로 여행 가는 형태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지만 다양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원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 여행. 그래서 제가 하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실정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했던 그 경주에 있는 경주열악이라는 한옥 스테이 겸 F&B 매장입니다. 1909년도에 지어진 한옥과 창고를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이곳에 오는 주요 고객들 80%가 20, 30대 여성 여행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저희가 한번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제 박물관과 전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경주 시내에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러한 이벤트들을 꼭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고유한 곳,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한 곳들 그리고 좀 더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체험들 그리고 가지 않는 곳들 이런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희 숙소에 묵는 사람들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숙소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자료인데요. 팬데믹이 한참일 때죠. 자, 이때 저희가 7월에 인수를 해서 8월부터 운영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때 예약률이 주중 주말 합쳐서 96%입니다. 즉 경이적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광고를 네이버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96% 인스타그램하고
6%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9월은 좀 주춤했어요. 71%로. 주중에 예약률이 좀 낮아졌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시 10월에 이제 주말 100%, 주중 82%, 평균 91%의 예약률을 보입니다. 말했다시피 여기 오시는 분들은 20, 30대 이제 약간 힙한 여성분들이셨어요. 팬데믹 때도 이렇게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냐? 너네들은 호텔 객실의 사진을 올리지 나는 이렇게 한옥 1909년도에 지어졌대. 이 한옥을 리모델링한 곳에서 묵고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를 즐겨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곤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 관광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죠. KTO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키워드 도출된 루트를 알아봤고, 자, 세 번째 이제 국내 관광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놀자 하나 투어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야놀자는 드래곤입니다. 뭐 드래곤 아이즈하고 비슷하죠. 네, 그 중에 트래블 테크의 발전, 문화생활 니즈 확대, 그리고 여행 커뮤니티의 활성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바로 이어서 그 하나투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이제 드리머라고 했고 이제 일상 속 여행 경험 그리고 취향 공동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의 루트 그리고 야놀자 하나투어의 키워드들을 모아서 그 중에 공통된 것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ESG를 먼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이제 사회적인 그 가치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웰리스라는 부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여행에는 이 웰리스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부분들 여행객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단톡방에 모여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모이거나 네이버 카페에 모여서 여행을 의논하거나 또는 이제 트리플 뭐 여행 정보들을 일정들 정보들을 공유하는 곳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했던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거나 또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자체로 여행 채널이 되어서 떠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투어리즘 역시도 웰리스와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개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뭐 판매 채널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스캐너의 트렌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성지 투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국인들 3분의 1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단거리 비행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정말로 뭐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을 자주 찾으면서 재즈 바들을 이제 원포인트 여행으로 이제 간다거나 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제 월드 투어를 함께 이제 간다거나 또는 이제 뭐 축구의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본격화되는 게 올해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한 이제 영화나 TV 속에 본 장소로 떠나고 싶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45%라고 합니다. 근데 꼭 이게 한국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뒤에 놓으지만 외국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자, K-팝과 K-드라마에 강력한 무기가 있는 한국이 인바운드 쪽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전환, 인바운드 대전환의 하나의 축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관광 트렌드로 네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트렌드를
트렌드와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얼마만큼 다르고 또 같은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킹닷컴입니다. 제가 좀 주목했던 키워드는 부캐 여행과 무계획 여행입니다. 익명을 바탕으로 평소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부캐 여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성향들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죠. 뭐 여행 가면 내가 여행만은 이제 그 지금 직장 다니던 누구가 아니야. 이제 나 이 여행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한 뭐 생각들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한 잔 술 마실 것도 뭐 서너 잔 마시고 뭐 만취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뭐 안 하던 뭐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파김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컨디션을 지키면서 부캐 또 다른 내 모습으로 이제 비치는 것들을 또 그러한 걸 추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 기쁨들 이러한 부분들의 여행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제 주목했던 게 이제 무계획 여행인데요. 인적이 드문 여행지를 방문하거나 진부한 여행을 거부하는 뜻밖의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즉흥 여행 역시 트렌드이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인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여행 계획을 해서 가는 편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조차도 39%가 적극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즐긴다라고 부킹닷컴의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OTA의 발달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떠나면 구글 지도를 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그리고 뭐 리뷰를 봐서 예약이 바로 당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야놀자에 검색하면 나오죠. 뭐 지금이라도 당장 숙박할 수 있는 예약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주 사업을 할 때 한리단길에 숙박 시설들이 과연 당일날 예약이 될까 해서 살펴봤는데 20% 이하밖에 당일 예약이 안 됐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0% 이하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하루 전 예약도 뭐 20% 약간 그 근처 이 정도밖에 예약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적응 여행은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전날에 이제 여행하는 것도 예약이 제대로 안 되고 당일은 더군다나 이제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글로벌 채널이기 때문에 무계획 여행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친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 지금 이게 어딘지 알아? 했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내가 어디 있는가가 왜 중요하지?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었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것이라는 소개를 받고 나는 온 건데 그래서 나는 이걸 즐기고 있고 그걸로서 만족하면 되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뭐가 중요할까? 라고 이제 오히려 저한테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갈 사람은 준비해 갈 것이고 또 패키지를 이용할 사람들은 끌어주는 대로 또 여행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것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 그래서 좋아하는 체험 한 가지 요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그게구나. 그럼 나는 이 체험만 예약해서 갈래. 그 다음부터는 가서 계획할래. 라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텔스닷컴의 이제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제가 지금 처음에 제가 AI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제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챗GPT를 활용해 보면 한 달 전, 그리고 이제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이제 챗GPT와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빠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놀랍게도 이제 3분의 1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생성형 AI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호텔스닷컴의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유용하게 생각하냐라는 걸 봤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조금 20,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성형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여행업들은 생성형 AI를 소비자들이 이렇게 3분의 1이 쓰고 있는데 우리 여행업을 하는 전문가분들은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물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강의 시간에 또 느꼈지만 의외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챗GPT를 통해서 여행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활용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크린 투어리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스카이 스캐너하고 유사하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하게도 이제 TV 프로그램, 영화 속, 넷플릭스의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뭐 국내도 BTS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뿐만 아닙니다. 그 외국인들도 그 구석구석 이제 뭐 전북 완주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지 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브 체크인이라는 겁니다. 숙소가 단순하게 숙박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고 또한 이제 여행의 일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주일학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제 아마데우스의 인플루언서 투어를 저는 주목합니다. 국내뿐만 아니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투어, 푸켓도 컨셉 투어, 10초 완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청춘율이 뭐 안신해 등등 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작업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다른 상품들은 안 팔리는데 팬데믹 때 이 상품들은 팔리는 거죠. 인플루언서 투어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10,000명 이하. 뭐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도드라지더라는 거죠. 특히 일본에서 이런 투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인처럼 뭐 화려하게 이쁘거나 뭐 또한 이제 뭔가 독특한 친구 인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100만 팔로워를까지 올라가기 위한 분들이시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봄직한 그렇지만
이상하게 호감이 가는 이런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유명 연예인보다 더 많이 친숙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투어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한 이 친구들이 제품들을 론칭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 판매도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리딩하는 여행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판매 채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인트라바운드 트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여행 트렌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 살펴봤고, 다섯 번째 인트라바운드 트렌드입니다. 먼저 숙박 시장부터 좀 살펴보자면 객단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 여름을 기점으로 정말 놀라울 만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측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인바운드가 활성화되면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객실이 뭐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객실 그 예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텔에 일을 하고자 하는 근무하고자 하는 관광학도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일단 뭐 급여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겉은 좀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종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주말에 쉬지 못한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한국인들한테 이제 직업으로는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봉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스트레스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단가를 올려야 될 수밖에 올리든지 아니면 자동화를 하든지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 연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의 호텔들은 청소를 못해서 방을 팔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 되는 호텔들은 또 더욱 잘 되고 지방에 또 안 되는 또 호텔들은 더욱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숙박 업체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게 또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OTA 의존도가 굉장히 갈수록 높아진다는 부분들이죠. OTA들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 기반의 OTA들은 매출액이 연간 계속 매년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인트라바운드 여행 앱들, 여행 레저 앱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작년입니다. 국내 여행과 관련된 앱이 하락하거나 주춤한 추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아웃바운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2023년도가 그 딱 분기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올해 더 이제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제 캠핑, 트레킹, 사이클링 등 아웃도어 여행 레저 앱은 여전히 인기였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살기 워케이션은 이제 하락세로 가고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 의지만 가지고 이제 정책적인 지원으로 계속 이제 한 달 살기나 워케이션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외면받기 시작을 하는 게 2023년 시점이거든요. 그럼 올해 시점에서 더 이제 하락세를 탈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정말로 이 지역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단지 트렌드라고 해서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40만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프립의 새로운 브랜드인 시퀀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 정말 영리하고 이 트렌드에 집합체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적절하게 시퀀스란 브랜드를 프리비 잘 이제 런칭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퀀스라는 거는 외부 전문가의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엄선된 고감도 경험 큐레이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그 큐레이션 기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랜드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심사 및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우리가 트렌드로 이야기했던 키워드들이 여기에 잘 녹여져 있죠. 뭐 인플루언서의 추천, 뭐 큐레이션, 디토 소비.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뭐 나는 이 사람들이 선택해 주는 대로 갈래. 라는 디토 소비, 그리고 인플루언서 투어, 그 다음에 투어는 이분들이 이끌어주지는 않지만 추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취향 중심으로 고감도의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주로 타켓은 유니크한 경험을 추구하는 요것도 맞죠? 유니크한 경험. 나만의 이제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이제 30대에서 50대 가치만 맞는다면 나의 취향만 건드려 준다면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어라 생각하는 직장생활 어느 정도 이제 해서 이제 급여 수준이 소득 수준이 어느 만큼 되는 이제 30대에서 35세 취향을 이제 민감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한 부분 역시도 정말 이제 트렌드를 잘 연구했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미리 잘 읽고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박물관 미술관 투어들입니다. 이 부분 저희 또 이제 몇 명 사람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도대체 왜 이제 박물관 투어와 이제 미술관 투어에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또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여성 중심으로 움직인대요. 뭐 90 뭐 심할 때는 99%가 이제 여성분들만 이제 이러한 모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이 특정 타겟들이 모이는 거겠죠. 이분들은 가시욕, 특별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2030 여성분이 대부분이었고요. 가족 단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2030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는 이런 거죠.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미술관 사진 탁 올리면서 나는 이런 것도 체험하는 사람이야. 요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래블 레이블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자전거 나라였죠. 그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스크린 도슨트 투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CGV 명동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의 이제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가이드가 설명하는 스크린 투어입니다. 근데 연일 매진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취향을 잘 건드려 줬구나. 그리고 특정 타겟 대상으로 정말 이런 상품 잘 런칭했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앞으로 해외에 갈 때 특수 목적 여행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만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웃바운드 트렌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는 한번 봅시다. 뭐 해외여행을 위한 앱 다운로드 강세, 이 당연한 거겠죠. 예, 이제 아웃바운드가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또 일본 여행이 압도적으로 인기이다. 자, 2022년 4분기부터 급증하더니만 작년이죠. 작년에는 기존 국내 여행보다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답니다. 엄청나게 일본을 간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국인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그게 맞는 트렌드를 잘 입혀서 기존의 일본 여행 상품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해야지만 제대로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위스키 투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즈바, 일본의 재즈바를 간다든지 뭐 일본의 사케 투어, 뭐 우동 투어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관광 요소, 관광지와 섞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믹싱시켜서 이제 상품화한다면 팔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본은 트레킹하고 캠핑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서핑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본이 뭐 서핑하는 곳 맞냐는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렇지만 일본은 정식 종목으로 서핑을 채택할 정도로 서핑에 대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한 이제 서핑을 할 수 있는 바닷가 해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건드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관광지로는 몽골, 노르웨이, 이집트 등이 키워드에 좀 잡혔습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자료들은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썸트렌드가 공동으로 조사한 세상의 취향 2023년이라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몽골, 노르웨이, 이집트 등이 방송에 노출된 이유는 이게 방송에 노출된 이후로 굉장히 상승세를 탔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저는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좀 가기 어려운 지역들은 이제 좀 배제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꾸준하게 인기죠. 한국인들한테. 경기도 다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낭에서 이제 나트랑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다낭 너무 많이 갔다. 또 좋은 데 없어? 나트랑이라는 데가 있더라. 근데 유럽 스타일이래. 실질적으로 나트랑은 그 러시아의 휴양지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차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또 달랏이라는 또 액티비티, 뭐 커피, 뭐 야시장 이렇게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은 또 달랏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력적 요소가 나트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휴양 또 리조트도 잘 돼 있죠. 그리고 골프장도 있죠. 그래서 저도 나트랑이 향후 좀 대세로 떠오르지 않겠나는 생각은 가집니다. 자, 그리고 홍콩, 발리, 스위스, 세부를 좀 주목해야 된다. 각각 왜? 발리는 웰리스, 그다음 워터 액티비티, 뭐 해양 레저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또한 이제 한몫하는 게 또 인스타에 또 종종 등장하는 발리의 사진들. 그다음 스위스는 이제 특별한 여행지로 사람들한테 각인되고 있고 신혼여행 많이 갑니다. 그리고 TV 속에 스위스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한번 꼭 가보자는 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서 이제 신나게 놀 수 있는 곳, 이제 아쿠아 힐링, 그다음에 워터 액티비티가 많죠. 그리고 또 밤 문화가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필리핀에서는 치안이 또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급 리조트부터 뭐 게스트하우스까지 잘 돼 있으니까 세부가 이제 또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하나만 꼭 집어라 하면 발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나트랑하고 무이네가 조금 향후에 이제 뜨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죠. 스위스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동유럽의 야경, 뭐 이제 크로아티아의 자연,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유럽은 뭐 너무 흔한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흔한 데만 가서 흔한 거야. 이 체험 쪽으로 들어가면 스위스가 체험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야, 이거 뭐 트레킹이면 트레킹, 그다음 자전거라면 자전거,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레저 액티비티가 요트 뭐 보트 뭐 무궁무진한 곳이 스위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 스위스는 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주력해 볼 수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곱 번째 인바운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인바운드 선불카드입니다. 자, 외국인들 대부분은 이제 지폐나 동전을 갖고 다녀요. 일본 사람 동전, 이제 외국인들 지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환전이 또 이제 그 환전소들도 외국 나가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그 환전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선불카드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카드에 충전시키고, 그다음에 이 카드를 한국에서 뭐 교통카드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한국 카드가 통용되는 곳은 다 통용이 되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 카드가 되는 곳이 많습니까? 외국 나가면 사실 카드 안 되는 곳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드를 이제 충전시켜서 쓰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뒤에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텍스 리펀드도 향후 이제 선불카드와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미 연계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자료들을 수집해서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불 카드의 경우는 내가 면세점에서 이 카드를 썼을 경우는 정확하게 텍스 프리 지역인 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리워드를 텍스 프리 지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부분들이 이 카드 속의 기능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지자체 할인 부분들 역시도 몇 개 지자체는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너네들이 카드로 돈을 쓰게 되면 우리가 리워드를 줄게. 리워드라는 부분들이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무료로 해줄게. 이 카드로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즉시 현금 할인을 해줄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글 지도에 표출이 되면서 외국인들한테 직불카드 할인되는 곳, 뭐 직불카드 이제 리워드가 제공되는 곳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판촉 방법, 홍보 마케팅 방법으로 이 선불카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험 서비스, 한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한시장 1위 고객은 당연히 이제 일본하고 영어권입니다. 중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인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플러스 영어권 자유여행자들이 방한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느냐? 대만에서 많이 오죠. 일본만큼이나 이제 대만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영어권 또 이제 생각 외로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들이 있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와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뭘 하냐 하면 이제 한복 체험, 시술이라 하면 이제 뭐 보톡스 그리고 이제 눈썹 문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수술까지 이렇게 가는 의료 행위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충분히 한국에 이제 시술들이 좋은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F&B 뭐 현지 맛집 중심으로 헤어 콘서트 등이 인기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세우고자 하는 부분들 자연 풍경을 보고 이제 문화 역사를 답습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는 게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에 오면 한복 체험 시술 F&B 헤어 콘서트를 외국인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지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과연 수용 태세가 되어 있냐는 거죠. 제가 여기서 수용 태세라 함은 미용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도. 저도 이 헤어를 통영에서 했는데, 그,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닌데, 단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 굳이 지역까지 가서 이제 헤어를 할 필요가 있냐? 굳이 통영까지 가서 할 필요는 저도 1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더 서비스 좋고 저렴하다면 저렴한 것도 많고 찾아서 간다면 그리고 또한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서울이 훨씬 더 나은데 왜 지방에 가? 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복 입고 고궁 가는 거 굳이 전주 경주 안 가더라도 서울에서 다 가능한데 우리가 왜 거기 가야 되지? 라고 외국인들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체 관광객 위주의 이제 지자체 그 외국인 그 수용 태세가 그 외국인들 홍보 마케팅이 과연 이게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그러한 요소들을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스마트 관광입니다. 스마트 관광은 그냥 일시적인 관광의 형태가 아닙니다. 유행이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관광은 발전돼 나갈 것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플랫폼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을 왜 그 돈 주고 앱을 만드니 뭐 많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이제 경주 사업을 하면서 지역 사업체가 숙박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641개의 지역 업체가 그 플랫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7개의 디지털 콘텐츠들이 제작되었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품이 온라인화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갔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 이제 경주가 예전과 달리 많은 상품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을 보다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랫폼은 이제 무조건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먼저 우수한 품질의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 플랫폼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플랫폼에 팔리는 물건들, 경쟁력 있는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 온라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온라인 상품의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유통 라인을 탈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끌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경쟁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야지만 이제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하고 똑같겠지만 아무리 이제 의지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상품이 없으면 아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우선은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품이 있으면
또한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찾아서 이 플랫폼에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상품 중심으로 팔리게 되고, 그렇다면 경제 정보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데이터로 축적되게 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는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생태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보통 배민이 이제 슈퍼 앱으로 자리하는데, 마일리얼터립이 슈퍼 앱으로 자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장거리 경주인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만들었다 1, 2년 만에 안 된다. 에이 접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플랫폼을 꼭 개발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그러면 그 다음에 채널들을 활용해서, 판매 채널입니다. 활용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이제 지역에 상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품을 디지털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좀 경주 사업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매표소가 있거나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판 형태의 시설물이 있었다면, 향후는 이제 전부 다 디지털 형태로 다 바뀝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첨성대 디지털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하고, 대능원 매표소에도 이제 구축하고, 신경주 KTX역에도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콘텐츠입니다. 거기에서 영상화된 그 자료들, 정보들,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을 이제 뭐 락인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올 때마다 이걸 이용할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또한 이제 학생들, 우리 그 관광학도들이 진출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쪽.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향후는 이제 다 전부 디지털화가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관광이 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일까? 굉장히 이번에 가업을 수행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 사업의 본질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스마트 관광이 기술만 우선시해야 되는 게 스마트 관광의 본질이냐? 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스마트라고 하면 좀 더 편리하고 흥미로운 관광을 만들기 위함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관광의 본질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9번째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왜 하느냐? 관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여행업을 예를 들게 되면 어떻게 관광 환경, 그리고 더 이제 축소해서는 하나의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기로 작성했던 장부들을 엑셀화하고, 엑셀화해서 이제 자동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환이 되어져야 되고, 이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좀 그 불필요한 작업들을 없애줘. 그리고 또한 이제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거부 반응이 없는 형태의 메시지를 날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 DT의 중요한 방향성이고요. 그다음 상품 콘텐츠 고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품화,
영상 사진들을 활용한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시급하게 저희 산업도. 그럼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DT의 중요한 방향성이고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관광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DT를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코스트의 관광 트렌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던 데이터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경험 그리고 저의 인사이트가 녹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트 트렌드 2024. 첫 번째, 데이터의 활용. 두 번째, 디지털 전환. 세 번째, 개인화. 그리고 네 번째, 변동가의 적용. 다섯 번째, 뉴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여섯 번째, 웰리스의 보편화. 일곱 번째,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부분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자 소비자 중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CRM 기반의 통합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RM이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관리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취향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통합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다음 우리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것들이 통합 마케팅으로 이어졌을 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의 활용은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디지털 전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쭉 이야기했던 게 디지털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생과 사의 문제다. 뭐 지자체 기업 모두 다 디지털 전환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향후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단체가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자, 이제 즉시 시행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빨리 시행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변동가의 적용과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의 이해 활용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자, 고객의 DB 및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파악하고 상품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변화된 상품에 대해서 각각의 판매 포인트들을 찾고 그다음에 판매가 어떤 특정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 변동가를 적용해서 매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옛날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보편 타당한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들거나 메이저 여행사에서 만들어준 여행 상품만 팔아도 이제 특정한 가격이 이제 가격 자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패키지 상품, 399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품만 팔면 됐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고객의 취향을 분석한 다음에 그 고객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구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격을 올려야 되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매출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자 매출 포인트를 잡는데 전체적인 우리 고객들에게 다 하나씩 구입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시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정 고객이 5개도 사고 10개도 사더라는 거죠. 성우 여행사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여행 가는 사람들, 매달 여행 가는 사람들, 매달 구매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한 특정 사람이 여러 상품들을 예약하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객 관계 관리, 그 CRM이 있어야 된다. 솔루션이. 그 솔루션이 성우 여행사가 옛날에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다음 디지털 전환 바우처 수혜를 받으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들을 분석해 보니까 뭐 이 사람은 올해 2023년도에 작년에 몇 회를 여행 갔고 또 구매한 가격은 가격대는 얼마고 그다음에 또 총 이제 구매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보고 그냥 그 데이터에 맞도록 이 사람들한테 여행을 추천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들을 패턴을 읽고 그 취향을 뽑아내서 그 취향과 유사한 상품들을 계속 복제해 나가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변화하고 비슷해요. 이제 뭐 린 스타트업이잖아요. 이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옛날의 방식이 아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 된다. 상품을 결정하는 거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 그 관광산업이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는 방향을 읽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사회적 추세잖아요. 관광산업도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쇼핑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예, 그 채널이 다양화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언서들이 들에서 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로 전환되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각각의 채널을 만들고 요즘 판매하기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됐을 때 뭐 개인 스토어를 만들어도 되고 뭐 이제 티켓만 팔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유튜브에서 바로 판매도 이제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판매 채널이 확장될 것이다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적절하게 또 이러한 인플루언서들과 어떻게 협업 작업들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적시 우리가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굳이 구분한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콘텐츠에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제 투어 매니저 여행을 갈 때 이제 투어 매니저의 역할은 이제 옛날엔 투어 매니저가 그 쇼핑센터 데려가는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좀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스케줄 관리해주는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이제 기상에서 같이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헬스클럽을 예약해서 이제 본인들 각각의 취향에 맞도록 그리고 자유일정 속에 체험들을 예약해줘서 그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는 형태. 뭐 투어 매니저 역할 겸 이제 스케줄 관리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지 않을까. 이 국외여행 일솔자 들이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웰니스적인 요소는 상품 콘텐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관계 인구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향후는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규제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러한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상품에도 이런 가치 추구하는 부분을 녹여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역 관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리퀴드 폴리탄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스며드는 인구들을 어떻게 많이 확대시키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관광산업과 어떻게 연결하는가라는 부분이 향후 좀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는데, 올해에 어느 정도 한 꼭지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렌드 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DX는 이 데이터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DX의 중요한 축이 데이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이 생성형 AI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AI를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DX의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자, DX를 중심으로 또 풀어보면 개인화된 소비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이제 패키지는 지역 중심의 패키지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개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개인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가치, 취향,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바이브,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의 점차적으로 이 다양화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는 산업에서 녹여낼 것인가, 상품으로. 그리고 그 상품들은 변동가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DX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기 컨디션에 맞도록 이제 잘 활용을 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DX의 유미디어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유미디어를 항상 주목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뉴미디어는 이제 북해행, 커뮤니티,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파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변화들을, 커뮤니티의 변화, 인플루언서의 변화들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커뮤니티는 때론 판매 채널이 될 것이고요. 인플루언서 역시도 판매 채널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러한 판매 채널과 함께 콜라보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상품들을 팔아낼 것인가라는 부분도 향후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트래블 테크에 대한 부분, 이제 DX가 되다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부분은 트래블 테크겠죠. 그러면 이제 OTA로 가겠다는 뭐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DX는 가속화 될 것이고 OTA들은 점차적으로 더 다른 형태로 확장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DX에서 웰리스라는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대응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전환되는 부분들과 웰리스가 어떠한 형태로 결합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 쉼여행, 꿀잠 여행, 힐링 투어, 원포인트,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도시에 여행이 주는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웰리스는 빠질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은 인구 소멸, 착한 여행, 열린 관광지 형태로 정책적이거나 또는 개인 사업화 시켜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착한 여행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은 인구 소멸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관계 인구를 생성하게 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 활성화는 이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조트 유치를 한다, 뭐부터 시작해서 지역 관광 기업을 육성시킨다, 그 다음에 뭐 지역의 브랜드를 만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이제 자리할 것이다. 올해부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조짐은 보였죠. 워케이션, 생활 관광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뭐 국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다는 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디지털 노마드 그 규제들 비자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습니까? 좀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비자를 완화시키고 또한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서울에는 없고 여기는 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나 이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곳에 왔을 때 만족도를 최단 끌어올려 주게 되면 리퀴드 폴리탄 이제 결국은 이제 관계 인구를 만드는 형태가 되고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렌드 맵까지 만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저희 코스트라는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잠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IT 솔루션을 분석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무조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죠. 이제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제 먼저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기획한 것들을 중장기 통합 그 컨설팅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광 연구 용역을 합니다. 오늘 보셨던 이 자료들 그리고 다른데로 저희가 이제 트렌드라 발표했던 부분들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근거는 다 제가 명시를 해뒀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관광 연구 용역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 특화 홍보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협력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또 협업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이제 영역업계 종사자들 디지털 역량 강화 오프라인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되었고요. 역시 이제 용역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점도시 강릉시 그리고 안동대학교 그다음에 관광 두레 그리고 강원도 관광재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남해 관광재단, 고창 관광재단 여러 관광재단과 또 협업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 PM사로서 국책 사업을 수행했고요. 또 단양군 디지털 뉴딜 기반 스마트 관광 조성 사업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또 80억 국비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용역을 했었고요. 또 운이 좋게도 2023년도 경주와 포항의 저희 사업지가 한국관광의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대구광역시, 영덕, 기타 여러 도시들 지금까지 한 40개 정도 용역을 저희가 수행했고요. 3년 동안. 그리고 또한 이제 DMO 사업들, 최우수 DMO인 남해군, 그리고 속초시 하동군 등등 DMO 구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관광 기업들을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종 저희가 이렇게 그 영상으로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종종 찾아뵈면서 코스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